삼성이 투자를 포기한 땅은 새만금에서 가장 노른자 땅인 국제협력용지입니다. 삼성이 제때 투자도 하지 않은 채 이 땅을 방치해 새만금 개발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규제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뒤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렌터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섬이나 산간 주민들을 이송하기 위해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닥터 헬기가 원광대 병원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5년 전 삼성이 투자를 약속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는 새만금에서도 가장 노른자 위 땅입니다. 삼성의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새만금 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삼성은 국무총리실, 전라북도 등과 투자 협약을 하고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1단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2,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투자 면적은 11.5 제곱킬로미터,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3배가 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이 아무래도 큰 시장이 중국이 큰 시장이고 또 2020년, 2030년 돼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삼성이 투자하기로 한 땅은 새만금의 한가운데인 국제협력용지입니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 시설인 동서 이축도로와 남북 이축도로가 교차하고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와 만나는 노른자의 땅입니다. 삼성이 지난 5년 동안 이 땅을 선점만 하고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전북 입장에서는 다른 대형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 됐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오더라도 소개시켜드리고 국제협력용지를 소개시켜드리려 하면서 또 삼성을 대신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하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사업비로 정부에 1조 115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62%인 6,280억 원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이 전라북도의 안이한 대응 속에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의당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 백지화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삼성이 지난 5년 동안 약속 이행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 2020년까지 내부 개발을 완성하겠다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 진실성까지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연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새만금은 전북만의 염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지 않고 지역상인 중심의 대형 판매 시설을 만들겠다는 입장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법적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만 명이 넘게 사는 걸로 계획된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입니다. 이곳에는 각각 10,000제곱미터 안팎인 상업용지 2필지가 있고 대형마트 입점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전주시장 홈페이지 등에는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우리도 편하게 소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된다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는 대형마트 못지않은 판매 시설을 갖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협마트와 전주푸드처럼 지역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상업시설 조성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이런 공산품들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분명히 구축하겠다. 다만 그 구축 방식에 있어서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 선순환 경제라는 큰. 하지만 전주시의 대응이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려 했다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때 이를 반영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2년 전 확정한 토지 이용 계획에 해당 상업용지를 대형마트 용도로 권장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단계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항에 조성하는 2만 톤급 규모의 해상 풍력 지원보도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업 시행사인 한진이 해상 풍력 지원보도 조성과 관련해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늦어지면서 물동량 확보가 쉽지 않아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해수청은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과 해상풍력지원보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어서 논의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뒤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빌려가는 손님들을 노렸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렌터카 업체 차량들입니다. 상태가 오래되고 흠집이 많아 고객들이 모두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업체 소장과 종업원이 일부러 골라놓은 겁니다. 이들은 차량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손님들을 기억한 뒤 차량을 반납할 때 흠집이 생겼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쑥 둘러보더니 그 차 앞에 범퍼 그거 밑에 손을 쑥 넣더니 여기가 긁혔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를 손을 쑥 넣어가지고 여기 긁혔다고 무조건 물어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수법으로 반년 동안 64명에게 2,8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경찰에 살았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울고불고 그러지 마시라고 막 그러고 남자들은 막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고 하는 거예요. 주로 전주 한옥마을 등의 관광 온 20대 여성이나 대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좀 협박 좀 하고 그러면은 순수인자들 애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주 범행 대상을 어린 학생들이나 그 여학생들을 그다음에 여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범행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종업원 20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소장 23살 김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렌터카를 빌릴 때는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는 등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학생을 성추행하고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여학생을 두 팔로 끌어안거나 체벌하고 흡연 사실을 파악하겠다며 강제로 소변 검사를 한 순창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폭언과 일괄 소지품 검사,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열어보는 행위 등을 한 2명의 교사를 적발해 전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상습적으로 용담댐 수질 측정 장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 11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과 장계 하수 처리장에 수질 자동 측정 장치를 190여 차례에 걸쳐 조작해 수치를 허용 기준에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의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가 원광대 병원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민이나 상간 주민들의 병원 이송 시간을 크게 줄여 응급 환자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딴 섬에 응급 환자를 태운 닥터 헬기가 병원 옆 헬기장에 도착합니다. 미리 대기한 의료진이 서둘러 환자를 응급실로 옮깁니다. 배를 타고 왔다면 5시간이 넘게 걸릴 이송 시간을 30분으로 줄여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 이제 그 배 출항이 힘들지 않습니까? 헬기 안에서 응급 치료가 가능하니까 환자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떤 그 혜택을 보겠죠. 인천, 충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전라북도에 닥터 헬기가 도입됐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를 포함해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닥터 헬기는 모두 24종의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5분 내로 신속하게 탑승해 헬기 안에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립니다. 섬과 산간 지역의 응급 환자를 시속 310km로 빠르게 옮겨 구급차로 옮길 때보다 평균 57분을 줄이고 사망률을 47%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는 1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포함해서 이송이 응급실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후유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기로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착륙장과 계류장을 늘리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인계점을 늘림으로써 환자를 헬기가 만날 수 있는 곳을 늘려감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는 119나 보건지소에 신고하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365일 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 여학생에게 생리용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저소득층 여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생리용품을 우편으로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가격 인상과 가정 형편 탓에 일부 여학생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복권기금으로 올해보다 35억 원 많은 9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가운데 63억 원을 어린이 창의체험과 건립에 사용하고 30억 원은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야영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야영장 등록제를 도입했는데요.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탓에 등록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야영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완주에 있는 이 야영장은 지난 2월 문을 닫았습니다. 야영장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곳 야영장 진입로는 3m에 불과합니다. 3m 폭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캠핑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수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갖췄지만 결국 3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야영장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전북에서만 수십여 곳의 야영장이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공공 야영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제시가 운영하는 금산사 야영장 역시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도심 근교인데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개발 행위 허가는 물론 상시 운영 인력 배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비축되다 보니까 하자고 하게 되는 원인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김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캠핑 수요는 늘고 있지만 야영장이 줄어들면서 이용요금 인상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서 캠퍼들은 더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더 외지를 찾아감으로 해서 자연보호가 더 훼손되고 있고요. 안전사고를 막겠다며 내놓은 설익은 대책이 캠핑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에 전북의 2곳의 전통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전주 서부시장 상점가와 군산 공설시장 등 전국 16곳의 전통시장을 청년몰 조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서부시장과 군산 공설시장에는 내년까지 각각 15억 원이 지원돼 지역 문화와 쇼핑, 기술 등이 더해진 청년몰이 조성됩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산학연간 교류 공간이 될 전북 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390억 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인 전북 테크비즈센터에는 전북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장, 게스트하우스 등이 자리 잡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지역위원장을 재선임하기 위해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지역구의 경우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지역위원장직을 맡은 인물을 속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큰 폭의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결과 지난달 말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186만 5,634명으로 지난 1월 말보다 680명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세종, 제주 등 8곳은 늘어난 반면 대구와 부산, 전북 등 9곳은 줄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게 받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음 달까지 고금리 대부와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 추심 등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7.9%입니다.